안녕하세요. 파워인터뷰인의 김선욱입니다. 지난 9월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 따르면 대전 충남 지역에서 유일하게 A등급을 받은 대학이 있습니다. 교육 기본 여건을 평가하는 전임 교원 확보율, 그리고 교사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바로 우리 지역 아산시에 있는 선문대학교입니다. 오늘 선문대학교 황선조 총장을 모시고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선조 총장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우리 총장님께서 취임하신 임기가 다 되셔서 이번에 또 연임이 또 되셨어요. 네. 축하드리고요. 그동안에 그 대학을 위해서 많은 그 노력을 하시고 역할을 많이 하셨는데 좀 만족은 하십니까? 예, 하여튼 결과로 말하면은 네. 한 단계 만족감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예. 그러나 더욱더 긴장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도 아니지요. 예. 지난 4년간이 아마 우리나라 이제 고등교육의 환경 가운데 변화기로 가는데 진입하는 예. 가장 중요한 기간이었었고, 앞으로 한 10년 동안 한국의 고등교육 시장은 엄청나게 예. 변화가 오리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변화의 중심에 바로 우리 선문대학교가 있는데요. 특히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있었어요. 대학 구조 개혁 평가에서 충남에서 유일하게 2등급 우리 대학이 받았어요. 네. 그 소식을 들으셨을 때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사실은 저 자신도 네. 우리가 뭐 A등급 받으리라고는 크게 예상하지 않았었습니다. 예. 근데 좋은 성과가 나왔는데, 굉장히 큰 우리 구성원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과 더불어서 구성원들도 굉장히 자신감 예. 얻게 되었었고, 앞으로 이제 대학이 크게 변화돼야 되는데 좋은 토대를 만들었다, 이런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 특히 무엇보다 임기 4년이 꽉 찬 상황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서 이것이 평가를 받기 위해서 일을 하셨다면은 뭐 바람직하지 않겠지만 그동안 해오셨던 것들이 지표상에서 좋은 지표가 나오지 않았나, 그 과정에 충실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특히 제가 우리 학교를 보니까 소통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것 같아요. 그런 문화가 학교에 확산돼 있고 있는데 그런 문화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루어 나가시게 되신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느 조직 사회든지 간에 그 조직의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 우리 선문대학교는 하여튼 선문 가족 공동체이다. 예.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책임지는 것처럼 우리가 교육하고 예. 또 그들에게 미래의 길을 열어주고 끝까지 책임을 져주는 예. 이런 공동체 문화를 만들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가장 큰 핵심이 사실은 소통이 되겠죠. 그래서 학교를 경영하고 있는 경영진과 교수, 또 학생들과 그런 장을 많이 열었습니다. 예. 그런 것도 이번에 평가의 한 예. 부분입니다. 예를 든다면은 학교에서 얼만큼 상담 제도가 예. 제대로 되어져 있는가, 학교 학생들의 미래를 열어가는 데 있어서 얼만큼 취업에 대해서 예. 자기 선택에 대해서 해당 교수들이 잘 가이드하고 있는가, 예. 이런 것도 평가의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총장님 말씀을 쭉 들으니까 우리 학교가 발전하기까지의 과정이 아주 작은 소통에서부터 시작이 되지 않았나. 무슨 얘기냐면 우리 학교에서 좋은 정책이 있다 하더라도 학생들 서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같이 수행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소통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오늘의 이 자리가 온 것 같고, 특히 우리 대학을 제가 면밀히 보면은 3+1 제도가 있어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생소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 학교의 가장 큰 장점일 수도 있는데 자랑 한번 해주시죠. 처음 시작에서부터 저희들은 국제화를 지향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캠퍼스를 지구촌 캠퍼스로 만들자. 예. 그런 취지로 시작이 되었었는데, 이제 그때부터 지금 이 국제화된 시대를 예측해가지고 제가 먼저 시작을 했었죠. 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3+1 제도인데, 3년은 한국에서 공부하고, 예. 1년은 외국에서 외국에서. 공부하고, 네. 그러니까 학위를 받게 하는 이런 프로그램인데, 벌써 이 프로그램이 시작된 것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제 자기가 선택해가지고 예. 외국에 나가서 1년간 공부를 하고 들어오게 만드는 건데 네. 지금도 굉장한 자긍심을 갖죠. 네. 사실은 그야말로 대학 교육에서 많은 것을 글로벌 리더십을 키워서 양성되는 예.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학교에 1000여 명 학생이나 된다고 하는데 우리 학생들하고 대화할 때 무슨 언어를 사용하십니까? 우리 일단 학교에 들어온 학생들은 다 한국말 잘 합니다. 그렇군요. 일단 네. 한국어 자격증도 통과가 된 사람들이니까. 네. 근데 이제 우리 외국어, 우리 한국어 교육원에 가보게 되면 주로 이제 그때는 한국말을 뭐 안 쓰고 영어를 많이 통용하게 되는데 네. 그래도 가능하면 한국말로 소통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제도를 만들었고 또 우리 한국 교육원 학생들을 보게 되면은 한국말을 쓰지 않았을 경우에 벌점을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많은 것에서 어떻게든 하여튼 한국말을 많이 쓸 수 있게끔 네, 굉장히 이런 걸 중요한 많이 겁니다. 하고 있죠. 네. 제가 우리 학교의 그 교육 과정을 좀 살펴봤더니 이제 3D 특성화 학과가 있어요. 이게 지금은 사실 그 3D 분야가 이제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망한 분야이긴 한데 이렇게 일찍 3D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특성화 학과를 만들고 하시게 된 배경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대학은 사실은 국가 미래입니다. 미래를 책임질 인재를 양성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그런데 대학이 이제 양과 질에서 지금 굉장히 거듭나야 될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모든 대학이 다 똑같은 백화점식은 안 됩니다. 예. 이제 모든 대학이 다 특성화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한 대학의 분야를 찾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 점에서 저희는 이제 3D 특성화 분야를 저희가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겁니다. 특성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세 가지 기본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네. 첫째는 대학 자체 영향이 있어야 됩니다. 뭐 아무것도 과거 해오지 않았는데 갑자기 하겠다. 그렇죠. 이건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 대학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 어떤 것을 가장 잘할 수 있을까? 이걸 찾아야 되고 두 번째는 지역산업과의 연계성이 있어야 됩니다. 예. 결국은 지역 학생이 졸업해서 지역 기업에 가고 지역 기업에 간 사람이 직장을 다니면서 지역에서 살고 그렇습니다. 거기서 생산하고 소비하고 그래 지역 공동체가 만들어져야 건강한 사회가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대학에서 우리가 특성화를 만들 때 지역의 산업 기반이 어디에 있는가, 어떤 분야가 주로 되어져 있는가를 봐야 될 것이고 세 번째는 세계와 경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미래 산업의 전망을 또 봐야 됩니다. 그렇게 볼 때 저희 대학은 3D 특성화가 가장 적당하다. 그래서 지금 벌써 3년, 4년 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총장님하고 이제 우리 특성화대학부터 시작해서 3+1로 해서 이제 3D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화를 하면서 긴 여정을 왔는데요. 자, 지금 정도 돼서는 이제 우리 총장님께서 평소에 어떤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신지 또 이렇게 뇌 구조를 잠깐 보고 가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제가 우리 총장님의 뇌구조를 살짝 들여다봤더니 대학 발전, 가족, 건강, 등산, 세계여행 이렇게 이제 골고루 이렇게 있어요. 우리 대학 발전 부분이 굉장히 크게 자리 잡았는데 좀 고민이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좀 짧게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아마 우리나라 총장들한테 이 질문을 하게 되면은 네. 틀림없이 모두가 다 대학 발전이 제일 중심에 자리 잡고 그렇군요. 네. 이유는 지금의 상황이 그만큼 대학으로서는 만만치 않는 예. 큰 변혁기에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저도 거의 거기에 몰두하고 있지 않는가. 예. 산학계나 어떻게 이 학교를 이 변화기에 가장 훌륭한 학교를 만들어 볼까 이런 고민에 차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가족에 대한 것도 가족? 보니까 예. 있어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식구가 5입니다. 예. 애들이 셋이고 있는데 애들 둘 다 지금 해외에 나가서 공부하고 있는 중에 흩어져 있고 예. 저는 여기서 이제 거의 올인하고 있고 예. 또 이제 막내가 지금 늦둥이가 돼가지고 중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러시군요. 엄마가 네. 또 데리고 있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서 직접 못 보고 못 만나니까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 가족도 내 생활 가운데서 중요한 뇌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군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가족이 이렇게 자녀분이 해외에서 공부하시고 또 막내가 또 아직도 유년기고 하다 보니까 아주 큰 틀에서 생각이 좀 많이 좀 복잡하고 좀 안타까우시겠어요. 그죠? 꼭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뭐 누구라도 그러지 않겠는가 싶은 네. 생각인데 예. 건강은 좋으시죠? 예, 건강 뭐 네. 좋죠. 네. 그냥 하도 중요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래도 하여튼 네. 하루에 한 번씩 꼭 걷고 네. 이런 좀 운동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제가 그 여기 등산이 써 있어서 제가 사실은 우리 총장님께서 이제 백두대간 종주도 이제 시작하셨고 해서 그 등산을 쓰셨을까라고 제가 생각했었는데 등산이 있거든요. 네. 이 등산이 어떤 매력이 있어서 이렇게 큰 부위를 좀 차지하고 있을까요? 생각할 수 있는 예. 그런 기회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또 이제 건강도 물론 지키기도 하고 또 이제 자기 스스로 도전이기도 하고 예. 이제 그런 의미를 담아서 백두대간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산행을 하면서 별로 대화하지 않거든요. 예. 쭉 자기 혼자 계속 이제 자기 생각 또 이제 자연과의 대화, 느낌 이런 걸 주로 해가게 되는데 해보지 않는 사람은 그 맛을 참 느끼기 어려울 겁니다. 네. 참 숨가쁘게 산행을 하면서 올라가 가지고 잠깐 쉴 동안에 그 물 한 모금 먹는 그 맛.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자연도 정말 다이나믹하거든요. 그럼요. 계절에 따라서 산 구조에 따라서 참 다르거든요. 그런 것들을 유심히 보면서 가보면은 정말 그 속에 굉장한 맛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주 산행을 즐기는 편이죠. 저는 그 영인산을 거의 매주 가는데 아침에 해 뜨기 전에 요즘 같은 경우 한 6시 정도에 가서 한 3시간 정도 돌고 오는데요. 저도 그 시간대 혼자 다니면서 총장님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느끼는 부분이 많아서 여러 가지로 좀 굉장히 좋아하고 있고 특히 우리 총장님께서 글로벌 대학을 운영하고 계셔서 그런지 세계 여행이 또 이렇게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물론 저도 해외를 많이 다녀본 경험이 있는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이번 백두대간 하면서 우리나라의 구석구석을 한번 보고 싶은 그런 걸 해보면서 느껴지는 거 하나가 이게 끝나고 나면 이 지구를 한번 구석구석 보고 싶은 한꺼번에 다 못 보고 이제 1년에 한 대륙을 보겠다 해가지고 하여튼 건강이 좀 있을 때 그런 나한테 행운이 올지 모르겠지만은 기회만 된다면은 정말 세계를 업무가 아니고 구석구석 좀 내 몸을 만지듯이 그렇게 좀 보고 싶은 그런 꿈이 있습니다. 그 백두대간을 종주를 하는 것은 나의 체력만 있어서도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자연도 같이 나를 품어줘야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 정도의 정신 자세와 체력이면 세계여행은 아무 걱정이 없으실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총장이 되시면서 그동안 4년 임기를 마치시면서 그동안 내가 이걸 꼭 해보고 싶었는데 좀 뭐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일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좀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이게 좀 시원하게 한번 말씀 한번 해보시죠. 요새 청년 실업 문제도 많이 대두고 있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도 사실은 산업 현장에서는 취직할 인력이 없다. 대학에서는 취직을 못 하고 있다. 그래서 미스매칭의 문제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현장과 산업 현장과 학생들이 교육하고 있는 곳과 굉장히 밀접한 적합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잘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총체적인 지금 변화를 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에 예를 들어 본다면은 이제 전 교육 과정에 한번 설계를 다시 할 때가 되었다. 그래서 현재 저희 대학으로서는 교육혁신원을 만들어서 굉장히 제가 강화시켰습니다. 거기에 전임 교수들도 7, 8명 벌써 우리가 채용을 해서 교육 전문가로서 어떻게 우리 전체 교육을 과정을 다시 한번 설계해가지고 현 산업 구조에 맞고 미래 산업에 맞는 그런 살아있는 그런 교육을 할 것인가를 꼭 고민하고 있는데 그렇게 만들어서 하여튼 가장 특성화된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그런 대학을 아주 강한 대학 그리고 구성원이 행복한 대학 그런 대학을 정말 좀 육성해 보고 싶은 욕심이 좀 있습니다.
그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요. 글로벌 대학 이미 뭐 20년 전부터 실행을 하고 있고 또 뭐 3D라든지 뭐 기타 이미 특성화는 돼 있고 강한 대학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우리 총장님 저희 방송에 출연한다고 하니까 우리 학생들이 우리 총장님에게 꼭 궁금한 게 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좀 촬영을 해왔거든요. 네. 잠시 보시고 네. 또 대화를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합니다. 학생들이 총장님을 뵐 수 있는 기회가 많지가 않아서 총장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는데 총장님 가능할까요? 해외 연수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것을 지원을 지금보다 조금 더 많이 높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학교에 비해서 A 학점 비율이 좀 낮은 걸로 알고 있는데 A 학점 비율 좀 높여주시면 안 될까요? 부탁드릴게요. 자, 총장님,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총장님께 다양한 이렇게 질문들을 막 보내셨는데, 그래도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 대한 열정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총장님에 대한 애정이 많은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 네. 질문을 보니까, 네. 우리 총장님하고 대화도 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많이 달라. 이렇게 또 학생이 또 이야기를 했네요. 시간 좀 많이 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 뭐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예. 하여튼 비교적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한 학기에 꼭 한 번씩 학생 대표들과 토론회를 예. 소통의 시간을 갖고 있는 중에 있고 지난 봄학기에는 예. 제가 전체 학생들을 다 만났습니다. 그러셨습니까? 공식적인 우리 채플 시간에 제가 들어가가지고 총장의 대화의 시간, 그 학생들이 직접 질문하고 답변하고 이런 시간을 가져서 학생들과 비교적 소통을 좀 많이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예. 학생들이 이게 총장님하고 소통을 많이 하다 보니까 더 아빠 같고 그래서 더 대화를 많이 하고 싶은 모양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그 학교가 3+1 그리고 이제 6명 학생이 한 조가 돼서 이제 그 나라도 같이 방문해주고 하는 그 다양한 정책을 피고 있는데도 이런 그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더 만들어 달라고 우리 학생들이 막 아우성이에요. 네. 어떻게 좀 기회 좀 더 주시죠? 예. 정부가 좀 재정을 많이 지원하면 더 많이 할 수 있을 텐데. 네. 예, 하여튼 저희가 이제 그런 국제화를 더 지금 박차를 가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기회를 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예. 더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특히 보면은 우리 학교가 높은 그 평가를 받았다고 이제 서두에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 또 학생들이 거기 같이 동참하다 보니까 학생들의 학력 신장도 같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교수님들이 너무 짜신가 봐요. 학점을 주는데. 맨 마지막 학생은 학점 좀 잘 주세요. 이렇게 했거든요. 학점 좀 잘 좀 주라고 해주세요. 그런 부분도 이번에 평가의 한 항목이기도 합니다. 예. 예를 들면 서울에 잘 나가는 모 대학 같은 경우에는 A 학점이 56%예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규정대로 그래야 학생들이 서로 여러 가지 경쟁의식도 있고 자기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은 대단히 규정에 의해서 바르게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인데 학점을 잘 받으려면 공부를 잘해야죠. 우리 마지막 학생 마음이 아픈데요. 제가 이 총장님 말씀을 쭉 이렇게 새 학생의 네. 이야기를 답변을 하는 것을 제가 들어보니까 애정은 애정대로 주시면서 그래 네. 공부할 건 해야지. 우리는 물론입니다. 학교도 열심히 하고 있어. 이런 표현이 충분히 들어있는 것 같고요. 좀 안타까운 얘기긴 하지만은 좀 요즘은 또 삼포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연애 네. 포기하고 결혼 포기하고 나중에 출산을 포기한다. 그래서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젊은이들이 굉장히 희망을 많이 잃고 있어요. 네. 오늘 따뜻한 말씀 한 말씀 좀 해주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사실은 참 대학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정말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예. 우선 포기한다. 예. 어떤 분야에 대해서. 이 포기라고 하는 말은 타의에 의해서 내 하고 싶은 게 포기돼야 되는, 죽여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이제 또 질문하신 것이 포기 중에서도 연애 포기하고 결혼 포기하고 출산 포기하고 사실 이 세 분야가 가장 힘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 육적인 힘만으로 사는 것은 아니거든요. 정신적인 힘, 또 이 편안함도 마음이 편해야 정말 자유로운 거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 마음에 건강한 힘을 주는 것이 세 분야인데 이걸 포기한다. 참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결국은 행복에 대한 꿈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인데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걸 포기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다. 되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되려 가지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더 힘을 얻을 수 있고 더 나갈 수 있고 또 이제 결혼도 뭐 여건이 안 되니까 안 하게 포기하겠다 그게 아니라 되려 어려울 때 해서 같이 여건을 만들어가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바꾸면 되지 않을까 해서 생각을 바꾸자. 이렇게 제안하고 싶어요. 굉장히 제가 그 짧은 시간인데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는데요. 사실 바라보는 동전이 어느 쪽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지만 결국 같은 동전일 수도 있거든요. 본인이 목표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그 희망을 가지고 생활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실 거고요. 총장님께서 고민하시는 대한민국의 대학의 미래 어떻게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각 대학들이 서 있는 자리가 우선 다릅니다. 거기에 맞는 역할 분담들이 있어야 됩니다. 국립대가 있고 사립대가 있고 지방, 서울, 대형, 소형 여러 가지 서 있는 자리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좀 정말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면서 풀어가야 될 과제이고 두 번째는 특성화 대학을 서로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지역 산업과 연계된 미래의 전망이 있는 그런 분야의 각 대학들마다 특성화로 다 자리를 잡았을 때 그만큼 경쟁력이 있는 거거든요. 세 번째는 국제화 쪽에 좀 강화가 돼야 됩니다. 예를 들면 현재 우리나라에 유학을 가는 사람과 유학을 오는 사람 비교해 보게 되면 엄청나게 국가적 손실이 많습니다. 또 그렇게 국제화를 열어서 이제 제3세계대 한국을 많이 공부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 그것이 사실은 우리 국력 신장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한테 일단은 부족한 인적 자원도 확보할 수 있고 그들이 돌아가 가지고 제2의 그렇죠. 우리 국민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또 그런 부분을 계속 관리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 정책으로 갔었을 때 우리 고등교육 현장이 더욱더 살아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요. 우리 총장님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사실은 시간은 짧은 시간인데 이 대화의 폭은 세계를 여러 번 넘나든 것처럼 아주 깊이가 있었고요. 특히 학교에 처음에는 우리가 최고의 대학에서 나와서 교육의 시스템도 나왔지만 맨 마지막에 총장님께서 정리하신 부분은 행복에서 기결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교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고 싶다는 거거든요. 그 속에 굉장히 많은 것이 포함이 됐다 이렇게 느꼈어요.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정말 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